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저는 향후 5년 정도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라는 견해에 여전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확전되는 경우, 그래서 시장이 다 같이 침몰하는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이 나홀로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단기적인 견해죠. 어제 올린 사실상 전쟁 상태인 우크라이나 그 경제적 분석하는 거 영상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모조리 생략했고요. 그 이후 새롭게 전개된 사실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루간스크, 도네츠크, 이 돈바스 지역에서 주민 70만 명이 러시아로 소개되었다는 그런 외신 보도입니다. 러시아 표현으로는 정부군 포격을 피한 난민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들을 위해서 거대한 텐트 도시를 형성해 주었다는 겁니다. 전담 인력 보내서 보호하고요. 돈도 1인당 10,000루블씩, 한국 돈 15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선전합니다. 한국연합뉴스는 6천여 명 소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시각에 외신에서는 지금 70만 명 소개된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또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루간스크, 도네츠크에 있는 18세에서 대략 55세 사이 남성들 총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과 나토 등에서는 러시아 요원들이 이미 잠입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는 더 구체적으로 러시아 프락시들이 일종의 민병대 루간스크, 도네츠크 내에 총 동원된 그 인력 속에 잠입을 해서 이들이 우크라이나 군인 2명을 죽였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동맹들에게 전례 없는 경제적 대가를 신속하게, 그다음에 동맹들과 일치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미국의 계속되는 경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공이 러시아 편에 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제재에는 중공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서요.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단기에 종료되면은, 그러면 삼성중공업 투자 판단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겠죠. 현재 사태가 단기에 마감되는 경우라는 것은 러시아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마음을 바꿔먹어서 나토 가입 포기를 선언하고 그래서 러시아 품에 안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친러 쿠데타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것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에 끝날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가능성에서 제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유를 간단히 보면은 푸틴은 얻은 것이 없고요. 미국과 서방은 징징거리는 푸틴한테 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전투기 몰고 와서 미사일 겨냥해놓고 국경선 새로 그리자는데 이걸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러시아의 도발이 뻥일 것인가? not bluffing, 뻥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저게 뻥이라면 국제사회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계속 두고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루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인데, 흑인이죠. 지금 유럽 순방 중인데 나토 회의 참석하고 폴란드 방문하고, 지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나토에.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발트 3국에서 과거 구소련에 속해 있다가 나토에 가입한 발트 3국 중에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가서 이제 또 회담하고, 그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오스틴 장관 입에서 한 말, again, I don't believe it's a bluff. 푸틴이 하는 저 행동이 결코 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하고 견해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오스틴이 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말입니다. 나는 얼마 전까지 군인이었다. 즉
정치인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나는 얼마 전까지 군인이었다.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국경에서 또 흑해에서 공격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야전병원에서 사용할 혈액을 준비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관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석하면은 그 오스틴의 말은 군인들이 공격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또 바이든이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푸틴은 침략을 결심했다고 세상에 대해서 직접 바이든 입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틀리게 되면은 미국의 정보 판단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요. 가령 9.11 그 테러 보복 전쟁에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있다는 그 허위 정보를 내세워서 이라크 침략을 한 거, 그거 지금 계속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지금 또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허위 정보로 세상을 농락했다면은 그거 미국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 신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견해를 가진 분도 있겠죠. 네. 그래서 침략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항상 필요하죠.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이렇습니다. 객관적 요건은요, 수많은 객관적 사실들을 잘 관찰하면은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진짜 어려운 게 이거 아닙니까? 푸틴의 속마음인 그 주관적 요건 아니겠습니까? 즉, 푸틴이 과연 침략 결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바이든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이든이 가령 17일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침략 준비는 객관적으로 다 끝났는데 푸틴이 결심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18일 날 처음으로 푸틴이 침략을 결심한 것으로 바이든은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말, 즉 미국의 판단, 바이든은 개인이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미국의 판단은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미국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게 신뢰를 하면서도 세상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미국의 리더십이 심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분석한 정보를 세상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에 친러 쿠데타가 발생한다면 이 쿠데타 정부를 미국 등 서방이 인정할 리가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의 이 긴장 국면은 새로운 그 국면으로 전개될 것인데 이거는 오늘 영상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의 상황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빨리 단기가 끝나지 않고 교착 상태로 갈 것인데 러시아가 방아쇠 당기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은 최근에 러시아는 방아쇠를 당길 것으로 이렇게 저는 견해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예. 뭐 시장에 적응해 가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상할 거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방아쇠 당길 가능성 일단 높은 것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때리긴 때릴 것 같은데 때리는 방법과 때리는 세기는 매우 다양할 것이고, 그래서 전개되는 사실을 이제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러시아의 작용에 상응해서 미국과 나토의 반작용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러시아는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퇴출당하지 않으려면 다시 시장에 들어오려면은 러시아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제재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나토의 물적 지원으로 러시아와 전쟁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은 뭐 이후에는 여러 가지 온갖 시나리오가 다 전개되는 것이죠.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있을 테니까 가령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 장악한 세력들에 러시아가 투입되어 있다면은 그러면 서방 쪽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용동 투입 가능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투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 관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얼마든지 그 전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뭐 예? 전투 대신해주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군이 우크라이나 인근 나토 그 회원국가 특히 폴란드에 대규모 지금 그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그 수십 년간 미군 그 유럽 주둔 계속 감소해 왔는데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군이 가면은 미국의 모든 그 군사 장비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필적할 만한 미국과 나토 장비들이 그 전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부근에. 그 왜 전개하겠습니까?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전개하는 것이죠. 미군이 직접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다른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발트 3국을 러시아가 때리는 거 아닌지 그것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트 3국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그 뼈아프잖아요. 과거에는 자기들 그 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독립한 다음에 나토에 가입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러시아 및 러시아 편에 쓴 것들 경제 제재. 경제 제재라는 것은 서방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걸 이제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방은 러시아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매우 힘들 겁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푸틴 체제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푸틴 체제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은 러시아 내부에서 친서방 쿠데타가 발생해서 푸틴을 실각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계속 약해질 테니까 결정적 시기에 서방이 푸틴 체제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경제 제재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가면 결국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저 돈바스 지역, 또 돈바스 지역은 거의 지금 일종의 거기가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전쟁터인데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부수고 죽이는 거죠. 부수고 죽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전쟁 상태는 그건데 오래 가면은 결국 완전히 잡초밭으로 돌아가야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부술 것이 없어야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빨리 끝내라 이겁니다. 그 전에 빨리 끝내라 이겁니다. 계속 가면은 잡초밭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아웃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웃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원유하고 가스의 에너지일 겁니다. 식량 부분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그 서부 지역은 거기가 바로 곡창지대니까 뭐 큰 문제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유하고 가스인데 원유하고 가스는 러시아 없어도 사용할 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전혀 시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크게 보면은 이 신냉전 초기에는 러시아와 프로젝트가 많은 삼성중공업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털어내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는데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프로젝트 더 확대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손해 없이 마무리되면 회피할 겁니다. 하여튼 러시아와 관련해서 러시아를 제재를 한다는 것은 삼성중공업이 제재를 받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털어내려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신냉전이 장기간 이제 지속되면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삼성중공업에게는 호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를 대체할 원유와 가스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릴십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FLNG라고 불리는 해상 가스 공장도 필요하고 이거 가스 실어 나를 LNGC 즉 가스 운반선도 필요하고 이렇게 삼성중공업 제품에 대한 특별 수요 증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삼성중공업에게는 호재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삼성은 12월 달에 가스 운반선 5척 수주하면서 랠리를 펼쳤는데 현대 뭐 중공업이나 뭐 현대 미포나 이런 거, 현대 사모나 이런 거 전부 다 잠잠했었고요. 대우가 12월에 6척 수주했었고, LNGC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50일간 삼성은 지금 전혀 수주가 없고 잠잠합니다. 그러나 현대하고 대우가 수주 랠리를 펼쳐서 가스 운반선 각 5척씩 이렇게 비교적 적지 않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삼성이 수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최근 주가 흐름에서 현대하고 대우와 크게 차별된 거 없습니다. 즉, 주가 흐름은 비교적 견조하지 않은가 지금 보게 되는데, 조선업 수주 랠리 효과를 같이 누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삼성하고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 3사 주가를 보면은 이게 전 고점하고 전 저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한국조선해양을 포함시켰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하반기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은 삼성이 마이너스 30%, 한국조선 마이너스 48%, 대우 마이너스 47%, 삼성이 양호하고요.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79% 올라 있고,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한국조선 30% 올라 있고, 대우가 99% 올라 있습니다. 그게 더블 수준이네요. 삼성중공업은 작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 하면 이제 쭉 특정 시기, 거래 정지 시기가 있잖아요. 그 거래 정지 직전 3개사의 주가와 현재 가격을 비교해 봐도 삼성중공업은 마이너스 15% 하락한이 있는데, 한전은 마이너스 34%, 대우는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주가 흐름이 가장 견조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위표에서. 그래프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프.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은 50일간 수주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주 랠리를 펼친 현대하고 대우하고 주가 흐름이 뭐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견조하다는 건 뭘 반영하는가? 이걸 해석하면 결국 지금은 삼성중공업이 수주가 적지만 앞으로 분명히 수주 랠리 다시 펼칠 거다, 이런 가능성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는 일단 그런 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 대우가 쉴 때 삼성중공업 수주가 이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어떤 분들이 급등할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은 그거 실망시킬 가능성이 많겠다.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대규모 수주가 아닌 한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예상 못한 악재, 즉 새로 나온 악재, 그렇다면 가격에 내리는 쪽으로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라는 이거 아닌가?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로 인한 러시아 경제 제재, 이게 예상 못한 악재 아닐까? 그래서 러시아와 장사를 많이 하는 삼성중공업이 러시아가 얻어맞을 때 단기적으로 같이 얻어맞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1분기 수주가 유력시 되던 걸프 오브 멕시코의 FPU 프로젝트, 노스플라트의 FPU 프로젝트, 이거 토탈 에너지가 갑자기 철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지원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토탈이 60%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빨리 경영권 인수자가 나타나야지 발주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퀴노르는 40%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에퀴노르가 60% 추가로 20% 지분을 인수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에퀴노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확전 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토탈 지분 인수하는 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투자 의사결정 여부가 짧게는 한 열흘 아니면 한 달 이렇게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입니다.
토탈은 보다 더 나은 투자처가 있다. 그래서 걸프 오브 멕시코, 저 FPU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토탈의 이 말이 맞다면 그러면은 더 나은 곳이 어딘지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이런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뜻 누가 토탈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나설지 일단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삼성중공업이 만든 그 FLNG 코랄술, 이거 이제 모잠비크 그 해상에 그 성공적으로 도착해서 이제 그 생산 작업 개시하고 있다. 이거 특별히 한번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모잠비크 관련 영상. 그때 그 영상에서 현지 이슬람 반군들 그 등살에 시달리다가 토탈이 철수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분명히 토탈은 여기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외신에 그 토탈이 떠났던 그 토탈이 모잠비크 프로젝트 재개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매력적이라면 온갖 난관을 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것이고요. 매력도가 떨어지면 알아서 그만두는 것이 그 글로벌 선수들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걸프 오브 멕시코 FPU 프로젝트 토탈이 철수한 게 분명히 좀 세계배야 하지 않을까.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 다음에 드릴십 사모펀드 관련해서 지금 삼성이 재고를 갖고 있는 드릴십 3척 플러스 1척 하나 팔린 거기까지 포함해서 4척을 일괄해서 1조 원의 사모펀드한테 매각한다는 이 보도, 저는 이거 사실일 것으로 보고요. 상당한 호재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좀 얼마 전에 올렸죠. 그런데 이것이 호재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거는요, 사모펀드가 인수하기 때문에 호재가 아니고요. 유가가 지금 급등해 있고요. 유가, 팬데믹이 한창일 때는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유가도 있었습니다. 기름 가져가는 사람한테 쓰레기 수거하는 것처럼 돈을 줘야지 기름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2020년도에요. 그러다가 오랜 기간 10%에서 후적거리다가 그게 지금 90%를 넘은 사실이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호재라는 겁니다. 앞으로 탄소 규제 정책은 가스 수요 급증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저에서 가스를 시추하는 드릴십에 대해서 호재라는 겁니다. 이런 호재가 반영되어서 사모펀드에 대한 매각 프로젝트가 호재로 평가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호재성은 그동안 서서히 삼성중공업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저 사모펀드 매각건이 최근 갑자기 성사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상당 기간 물밑 협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할지 말지 결정권을 가진 사모펀드 주체 또는 그와 가까운 세력들이 삼성중공업보다도 먼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게 구체적인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매집도 끝냈겠죠. 그렇게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알려진 상황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저 호재성 재료가 반영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모두 침몰하는 상황에서 홀로 밀어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공매도는 11월부터 1월 10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월 11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월 27일까지 377만 주 비교적 단기에 급증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찔끔찔끔 감소하고요. 지난 월요일 14일까지 203만 주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급등했던 377만 주 중에서 대략 한 170만 주 가량이 남아 있고요. 이번 1월 중순 이후 공매도는 소위 말해서 물린 것 같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6일까지 14일까지 감소하고 15일, 16일 지금 이틀간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영향은 내일
월요일, 즉 21일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래서 21일 이후 그 공매도 증감 여부는 23일 지나야지 시장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일 결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용장고는 1월 17일 이후에 기본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어도 탄소 규제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정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삼성중공업 전망은 저는 여전히 매우 좋다, 이런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푸틴이 깽판지를 아주 심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양아치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불어 다 같이 침몰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삼종 혼자 버티지는 못할 거 아닌가? 이거를 저는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판에 플러스로 쭉 올라가는 거 보고 대략 한 3분의 2 정도 정리를 해버렸고요. 저는 손해본 거 없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익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점에서 계속 추가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분의 1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인버스도 그 전에 한번 다 정리를 했다가, 정리해서 이제 삼성중공업 그 물량 다 실었다가 이번에 다시 인버스 다시 진입했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된다면은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운 좋게 이번에 된다면 저는 해피한 건데, 만약 그래서 주가가 삼성중공업 주가가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하락한다면 당연히 추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